일단 저는 내일만 생각하기보다는 추후까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정말 이제 딱 2, 3년 정도 이제 주기로 봤을 때 지금 증시가 굉장히 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증시의 그런 그 구간에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현 구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부터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증시가 한번 빠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빠졌다가도 한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 아니겠지만 저는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인버스나 꽃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난 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저점에서 거기서 이제 꽃버스를 수익 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현물 주식으로 싹 갈아타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제 시나리오가 100%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정도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빠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봤을 때 코로나 때 보시면 대폭락이 좀 나왔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배팅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가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10배까지 급등한 종목이 있고 2배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10배까지 올라간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 봤을 때 미래산업에 연관된 그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수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죠. 10배 정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대폭락장이 나왔을 때는 미래산업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미래산업에 배팅하려면 지금 증시가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미래산업에 대해서 내가 만약 증시가 폭락이 나왔을 때 무엇을 배팅할 것인지를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수소 경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수소 쪽으로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수소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정책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이번 2월 5일 때 보시면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탑 1입니다, 거의. 그런 거 봤을 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명인들도 보시면 워렌 버핏이나 여러 투자 명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HTS를 안 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다른 거 사고 싶으니까요. 자기가 믿는 거 외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네. 돈이 만약 있어요. 그럼 당장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갈지. 그러니까 지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 수익을 실은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들은 오래 들고 가지 못하고 나쁜 것들은 물려서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HTS는 꺼버려야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이업을 하지 않았다면 HTS 켜지도 않고 아마 버렸을 겁니다. MTS도 안 켰을 겁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제 우리 주식쟁이들도 보시면 MTS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MTS부터 한번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업무들 하는 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우리 앵커님 안 그러세요?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그죠? 네. 저는 밥 먹을 때 계속 봐요. 네. 밥 먹을 때 그냥 MTS를 안 보면 심심해요. 습관이 너무 되어 정원이 있어서. 안 그러세요? 저는 뭐 맨날 봅니다. 예. 저는 밥 먹을 때가 아니고 똥 쌀 때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MTS를 키고 있고 HTS를 키고 있으면은 네.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미래산업이 거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10배까지 올랐는데 네. 그 미래산업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혹시 관심주로 미래산업 관련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여러 투자 명인들의 얘기들 쭉 다 들어보면 네. 딱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어디서 지갑이 열릴 것인가? 내가 미래에 지갑이 열릴 곳에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 좀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수들만 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몇 개월이라도 공부를 딱 하시면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좋고 제가 그전에 추천드렸던 상하 프론탱크 있잖아요. 상하 프론탱크가 이번에 오늘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깔끔하게 수익이 나셨을 텐데 중요한 게 상하 프론테크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그 부품들을 개발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나 핵심적으로 없으면 안 될 것들을 네.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나치는 시기를 좀 가져보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번 빠지고 나서 오를 것이다라고 좀 시각을 보고 계시고요. 곧버스에서 수익 내고 주식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크게는 미래 산업에 좀 베팅하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내일의 승부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의 승부처 어느 부분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설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 장에 이어서 앞으로도 네. 볼 게 건설주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건설주를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증시가 한번 이제 그 명절 전에 항상 조정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죽으면서 오르던 이제 증시가 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챙겨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도 설 명절 때도 연휴 전에 한번 증시가 분명히 휘청거릴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차라리 HTS 아니면 MTS 그냥 삭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그때 같은 의견이시네요. 제가 그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질 때 제가 다시 언제 이제 그 HTS, MTS를 다시 깔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 일단 지우시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못 버텨요. 지난주에 증시가 연속적으로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증시 조정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노후 대비하는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 자식 뭐 결혼 자금 마련하는 투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리고 한 달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6개월을 기다립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 가치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저평가된 기업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동업 판단 마인드로 이제 주식을 했는데 일주일 딱 뭔가 성과가 안 나니까 내팽개쳤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저희 이모님도 음식 가게를 하셨는데 네. 사업에 뭐 일가견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음식 하시는 우리 이모님도 니모님도. 예, 식당 하시는 분도 2년 동안은 적자를 각오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기간이 사업을 필요하기 하려고 때문에. 한다면. 네, 그렇죠. 하물며 음식점이 절대 이제 하찮은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네. 하물며 음식점 하시는 우리 이모님도 2년간은 내다보고 투자를 사업을 어느 하는데.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음식점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게 2년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흔들린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가 불안하다. 실제로 뭐 4거래일 동안 증시 빠졌다가 그때는 막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던 분들이 네. 오늘 증시가 하루 딱 올라가니까 아이고 금요일 날 추매했어야 됐네. 그때 더 마음이- 샀어야 됐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투자자분들도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내 돈이 걸린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산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부분만 제대로 잡고 간다면 뭐 증시 흔들리는 거에 따라 너무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설 연휴 전에 무너졌다 올라갔다 이런 걸 반복하니까 차라리 삭제하셨다가 명절 끝나고 다시 다운을 받으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그만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굳건한 나의 이런 정신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설 연휴 앞서서 몇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설 연휴 전에 증시는 뭐 계속 흔들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차트용우 전문가님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예,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겁나게 빠졌다가 오늘은 겁나게 올랐다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가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확대형 패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패턴 직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형 패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선수, 그러니까 트레이딩 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외국인 선물 동향 봤을 때 증시에 빠질 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며칠 동안 들어온다면 1주에서 1조 5천억 이상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증시가 단기적인 저점이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낙폭과대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깔끔하게 급반등 나왔을 때 확 쳐버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에 알맞는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증시는 중장기 흐름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떨어질 때 무슨 종목을 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확대형 패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단타장의 전문가님. 네. 설 연휴 전에 뭐 증시 계속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쭉 계속 괜찮을 거다. 그래도 나는 시장이 흔들려도 종목을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막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죠. 예, 요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현금을 좀 놔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휴가 끝나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망해라. 예, 연휴 끝날 때까지는 추매도 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고 같이 투자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손절도 하지 말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연휴 끝나고 나서 추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예, 제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조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세요. 추가 매수라는 건 내가 이 매수한 가격의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돈을 더 넣을 정도로 확신이 더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으니까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싶어가지고 아래에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 추가 매수를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이 기업이 지금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더 확신이 생긴다. 내가 500만 원을 넣었는데 500만 원을 더 넣을 정도로 확신이 있는 종목일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